이건희 상속세 얘기해 주세요. 얘기합시다 그러면. 네. 갑자기 뜬금없이. 네. 이건희 회장의 국세청에서 계산한 최종 네. 주가와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이 약 30조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30조 원. 네, 본인의 재산이. 그렇죠. 이게 상속해야 될 물건의 총 재산이 계산상으로 30조로 이제 30조. 견적이 나온 거예요. 여기를 통해 갖고 이제 과세가 내려가게 되는데 약 13조 원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MBC 보도가 나왔거든요. 상속세 12조 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유산 중에서 1조 원은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서 기부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나라 총 상속세 세입액의 3배 이상이래요. 이 12억이 역대 최대 규모인데 12조가. 12조가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서 분납하는 방식이다. 근데 주식 분할 내역과 상속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돈이야 뭐 그 정도 토해내겠지 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벌써 이제 1차분 내려고 은행에서 5천억을 빚을 냈다고 합니다. 빚을 냈다고요? 빚을 냈다고? 네. 왜 빚을 왜 냈지? 빚을 내요? 돈 있는 게 티를 내기 싫었던 것 같아요. 헐. 어디서 갑자기 뜬금없이 현금을 5천억을 갖고 오면 뭐지? 이상하잖아. 있는 거 다 아니 아는데. 있는 거 우리 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것들이 끝까지 우리 바보 취급이야. 아니 이게 대놓고 자기 통장에 있는 게 현금이 5천억이 없으니까 어제 숨겨놓은 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들통 안 난 재산인데 이것 때문에 꺼내놓으면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5천억을 일단 받기로 했다고 복잡하게 합니다. 산다 진짜. 네. 아무튼 이제 사람들이 이 상속세 관련해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자, 요 상속 재산의 변동에 의해 가지고 삼성에 대한 지배 구조가 바뀌겠느냐라는 부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지금 삼성의 지배 구조는 이제 뭐 여러 회사로 나눠져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지. 삼성전자를 누가 좌지우지하느냐의 문제예요. 400조 원짜리 아니야. 공식적으로. 아니 왜 이렇게 본인 회사 다니는데 좋아해? 그 얘기하면 왜 이렇게 좋아해? 본인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아. 아니 언젠가는 우리도 이만한 회사를 차려야 되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삼성생명이고요. 그 삼성생명과 함께 그 뒤에서 지주 역할을 하는 게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네. 요렇게 이제 지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물산의 지분이 삼성생명을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삼성전자의 경영권이나 뭐 이거를 소유권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영권을 경영권. 안정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의 권리를 움직이고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편법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고지고대로 하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있는 재산을 엄마 반 형제들이 n분의 1 해가지고 그렇죠. 쭉쭉쭉 나눠 가지면서 각자 자기 맡은 거 해갖고 상속세 내고 정리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보통 집안 일이고 얘네들 재벌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식 지분이란 말이야. 당연하죠. 이 양반 앞으로 공식화되어 있는 주식 지분. 근데 이 주식 지분은 사실 삼성 일가가 갖고 있는 주식 지분 전체 어딘가 숨어있을 검은 머리 외국인이 갖고 있는 주식 지분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소위 대주주들 지분 안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뭐 삼성전자 주식 3%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뭐 10조 원 정도 되는 주식을 이건희가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희가 그것만 갖고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쪽에다 충분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움직여지는 거지. 안 그러면 검은 머리 외국인이나 누구 중에 돈 모아가지고 외국에 돈 많은 놈이 그렇게 많은데 나 삼성전자 나 그냥 합병해버리고 확 먹어버려야 되겠네 하고 움직였을 때 그 3% 갖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대표자로서 아니요,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지. 그건 사실 불가능하죠. 이거는 이사회에서 뭐 상임위장 정도 차지하는 대표는 최소 지분 정도의 가치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참 이상하다.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은 다 본인들이 3%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데 왜 자기 거라고 저 그렇지. 하지? 소유주 노릇을 응. 하고 있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3%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룹의 대표이사 노릇하는데 필요한 체면 7회 정도의 말하자면 주식 지분인 겁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숨어 있는 삼성가의 삼성 집안 안에 있는 지분은 이보다 훨씬 많이 검은머리 외국인 소유로 지금 확보가 돼 있겠죠. 차명으로. 차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의 경영 구조가 흔들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에요. 진짜 삼성전자 지분을 3%, 1.5%, 1% 해갖고 일갑 다 포함해서 뭐 7%밖에 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지분들을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이 흔들리고 삼성 이재용이 쫓겨나게 되면 삼성이 경영권을 잃고 회사가 미국에 넘어간다? 말도 안 되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야 되는데 외론들이 맨날 그 삼성만 걱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어찌나 걱정하지. 그래서 어찌 됐거나 이제 이거는 아빠가 사장 노릇을 회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 체면 칠회를 앞에 꺼내놓은 건데 앞에 꺼내놨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고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삼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이렇게 커져버린 거지. 야. 그래서 이거를 합법적으로 받아야 돼. 근데 사실 이걸 안 받아도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뭐 이거 하는 데는 큰 영향력이 없을 거지만 아무튼 이거를 표면적으로 받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삼성을 이끄는 대표 회장이 될 수 있는 일종의 프리미엄 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가지고 상속세를 낸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든 딴 데서 돈을 구해다가 이거를 구한다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 원래 있던 거를 빼다가 훔쳐놨던 거. 마치 빌리거나 누구 지가 본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맞아. 그 돈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내고 이걸 내가 딱 보듬어야 이재용이 지금 4점 몇 프로 돼가지고 회장이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재용이 세금 내고 가난해져서 거지되게 생겼어.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아니라 삼성이라고 400조가 넘는 거대 기업의 오너이자 운영자로서 그 뭔가를 하기 위한 체면칠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 왜 그렇게 본인 월세 걱정하실 분들이 본인보다 수천 배, 수만 배는 잘 사는 재벌 총수를 왜 그렇게 걱정해 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용이 제일 걱정한 부분이 합법적으로 돈을 내다니 너무 아깝고 진짜. 비합법적으로 내가 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 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버지를 장수하시게끔 더 해드리고 상황에서 준비를 한 게 뭐였냐면 그동안 이걸 지배하고 있던 삼성생명을 먹어버리려고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생명을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을 만들려고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제 그 국민연금이 동원이 됐던 거고 네. 어찌됐거나 이제 그걸 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깜빵에 가게 된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 돈 주기로 했고 상속하기로 했으니까 저거 받아서 클리어하게 하면 끝나는데 자, 저 상황에서 엄마가 가지고 가는 삼성생명 주식의 지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 지분이 저대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저 엄마를 추월할 수 있는 엄마가 최소한 1.5% 이상의 지분을 갖고 갈 거기 때문에 엄마의 주변 사람들이 모여갖고 최대 주주가 돼가지고 경영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럼 외삼촌네 홍씨 집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속 비율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엄마가 9분의 3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이 다 9분의 2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홍라희 여사가 가져가는 게 3분의 1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 비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걸 모으면 회사의 소유권은 못 건드려도 네. 경영권은 못 건드려도 이사 몇 자리는 내줘야 될 만큼 그렇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홍씨네 식구들이 와갖고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 네. 이게 싫은 거였어 이재용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결정품이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삼성생명에 있는 주식을 네. 삼성 이건희 일가가 갖고 있는 주식들을 모아가지고 네. 엄마, 아들, 딸들 주식들을 모아가지고 통합 관리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생명 지분을 분할하지 않고 공동 보유하겠다라고 그렇지. 26일에 금융당국에 딱 신고를 해요. 이거 안 나더라 신문에. 네. 이게 뭔 의미냐면 네. 이 삼성생명에 있는 우리 주식 자산은 우리 공동의 거기 때문에 네. 예, 기본적으로 서로 쪼개가거나 나눠가거나 소유권 주장 안 하고 우리 가족들 이름으로 된 모종의 조직이라든지 그룹이 요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삼성생명 안에 최대 주주는 우리니까 삼성전자를 건드리지 마 이 자식들아라고 일단 경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붙는 알파가 뭐냐? 삼성생명에 개별적으로 나가 있는 주식을 개인이 받질 않고 네. 이 그룹이 상속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자기네들 주식을 합쳐갖고 모종의 소회사 같은 걸 만든 거야. 만든 다음에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식 그 앞으로 개인이 받아야 될 주식을 그쪽으로 다 상속을 회사, 시켜요. 그쪽으로 막. 네. 이렇게 되면 개인이 받아야 되는 상속세보다 그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사람들의 지분 구조대로 상속세를 내게 되면서 상속세가 한 1, 2조 원 까여요.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면 공동으로 하는 회사가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개인이 받아가는 거하고 세율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생명만큼은 지금 이재용 일가 상속 지분하고 있는 이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상태에서 현재 경영권은 재용이가 나오든 들어가든 상관없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갖고 간다는 거죠. 와,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닙니까? 대단하다. 네. 이 뭐 전문가들 몇몇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댔겠지 당연히. 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방식으로 와. 인해 가지고 이재용 일가에 그러니까 이재용이 이제 지금 예전처럼 혼자 먹으려고 하는 건 안 될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제 이재용의 목표는 생명하고 전자를 자기가 먹고 뭐 건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둘째 주고 뭐 막내한테는 또 뭐 중공업 같은 거 주고 이래갖고 대충 나눠가지고 분할치고 대신에 그 지분 인수해주는 조건을 해서 자기 갖고 있는 삼성 뭐 중공업 지분 주고 그 대신 네가 받은 삼성생명이나 전자는 나를 줘. 내놔 그래갖고 바꿔치기 해갖고 기업을 분할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합의가 안 된 거야. 아니 씨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몇 프로 하더라도 가격이 몇 배인데 난 왜 그걸 나 똔똔으로 해? 중공업 그거 받아가지고 그걸로 나 똔똔이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웃돈 얹어줘야 되든지 뭐 이렇게 보상을 해요. 그렇죠. 이 프레임에 1대1을 못 맞추니까 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이거는 공동관리로 해. 와.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리하자. 야, 어차피 뭐 우리 건데 우리 가족들 건데 어디로 가겠어? 이런 방식으로. 그 가족 안에 엄마를 또 넣어놓은 거예요? 엄마도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외삼촌하고 손을 잡고 오빠하고 손을 잡고 자식들 셋하고 척을 지느니 예, 그래도 내가 이 집안에 이사 왔으면 시집 왔으면 이 집안 그 제일 큰 어른인데 내가 그냥 대비 노릇하면서 그냥 계속 쭉 편하게 살 테니까 대신 니들도 엄마 구박하지 말아라 늙었다고 막 함부로 하고 아니, 주식 뺏으려고 하지 말아라. 저 약간 무서운 생각했거든요. 네. 아니 어차피 엄마가 가진 재산도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걸로 되잖아. 어머 머리도 좋으셔라. 네 지금부터 효도를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해갖고 혹시라도 이제 유체 그 자산 나눠줄 때 자 요만큼은 특별히 내가 둘째 딸 더 주고 갈게요. 이거 가능하거든요. 아니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되고 아니요.
야이씨 너무 안 나간다. 야 아무리 막내딸 그렇게 갔다 그래서 그렇죠. 엄마까지 그러면 안 되지. 네. 근데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가족의 우애가 더욱 탄탄해졌다는 거죠. 저 네. 지금 보세요. 나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네. 나만 쓰레기가 아니었네. 타르트님도 엄마는 호상이 날 수도 있겠네라고 말씀하시네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아니요 호상이면 늦게까지 사시는 거죠. 그거 아니고요. 형제는 없고요. 네. 오빠와 자매들이 이제 매일같이 엄마를 끔찍하게 돌봐드리는 정말 훌륭한 효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럴까요? 뭐가? 정말 그렇게 오래 사실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왜냐면 저는 왜 뭐지 코리아나 호텔 사장 그쪽 얘기 듣고 아우 나서 방씨 집안하고 이쪽 집안하고는 며느리들의 지위가 다르지.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일단 왜 달라? 아니 처음 시집 올 때 응. 이 투자 가치가 다른 거지. 아 진짜. 함부로 못 하는 거야? 그럼 야, 함부로 씨, 못 하는 내 거지. 뒤에 홍가 버티고 있어. 나 함부로 하기만 해봐 이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기 그러기 때문에 대접받는 거고. 그러네요. 그게 없으면 그냥 바로 떨려나는 거예요, 재벌가에서도. 그래서 혼맥이 중요한 거지. 그러네 진짜. 만약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그쪽 집안에서 가만히 안 있겠네요. 지금 저 노태우가 이제 일찍 안 죽었거나 우리가 민주화가 좀 늦어졌어 봐. 지금 뭐 노소영한테 감히 최태원이 그렇게 막 이혼하자고. 함부로 이혼하자 그러고 뭐 재산 못 준다 그러고 뭐 1,000억으로 퉁치자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SK 절반을 내놔도 지금 노소영 입장에서 손해인데. 전륜아가 최고 잔인하다고. 아니 여러분 그냥 나만 쓰레기였구나. 네. 아니 제가 그래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뒷배가 너무 든든하다는 생각 자체. 그래 그게 영향 끼칠 수 있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26일 날 그 발표를 통해 가지고 삼성 이재용 일가의 안정적인 그 지주 비율 그러니까 주식 지분 비율 확보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내부적인 문제는 뭐 가족들끼리 그 패밀리로 갈 거고 일단 이걸 통해 갖고 상속 재산세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이미 만들어냈고 기존에 있는 이제 유체 동산이나 뭐 부동산 같은 것도 꽤 있을 거예요.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그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뭐 기부라든지 아니면 뭐 매각을 통해서 이제 충당을 할 건데 제 생각에 이 정도의 그 문화재급 그 물건들이 시중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신사동이 아니라 그 무슨 동가 인사동. 인사동 가가지고 신사동은 왜 나와? 신사동은 그 사람? 높은 거래 안 하고 인사동 가갖고 내놔서 팔아가지고 세금 충당할 리는 없고요. 아마 이것도 국가에 헌납하고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23,000점에 달하는 미술품은 국가미술관 등에 기증됩니다. 어허.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보 14건과 보물 46건은 국립박물관으로 가고 김한기, 박수근 작가 등의 근현대 미술품 1,600여 점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갑니다. 이게 기증이 되면요 상속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산 목록에서 빠져버리는 빠지면서 거예요. 상속세가 주는 거예요. 상속세가 대박. 주는 거고요. 근데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 23,000점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상속세가 돈을 어떻게 맬 거야 근데? 진짜? 엄청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부분에 이미 좀 포함돼서 있는 부분도 하지만 이게 기부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나는 그냥 없는 사람이다 되는 게 아니고요. 또 거기에 기부 영수증을 써줘요. 그래서 환급 받나? 환급 받을 수 있는 기부 영수증이 나옵니다. 물론 뭐 참. 물건값 전체를 쳐가지고 시가로 쳐주진 않지만 환급의 상한선은 없는 세상에.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와. 이런 방식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세무 안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환급 영수증이 일부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도 다시 세금으로 충당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와. 진짜 대박이다. 한 점에 10,000원은 좀 뭐했고 100만 원은 쳐줘야죠. 네.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쉽게 와. 말하면
기부하면 이제 옹시집과 기부한 걸로 쳐가지고 기부 영수증 받는 거 비슷한 느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찌 됐거나 중요한 건 주식인데 주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내놨기 때문에 이게 잠정적인 해결을 해놨기 때문에 네. 아마 별 큰 문제 없이 상속은 계속 진행될 거고요. 지금 이제 초창기 그 첫 연도분은 바로 그 상속 시작이 되자마자 돈으로 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끌 한 5천억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일부 이제 현금 납부를 하지 않을까. 이재용 대출도 입장에서는. 그게 단위가 다르네. 응? 5천억 근데 대출이라고요? 5천억을 대출을 해줘요? 얼마까지 대출되는 거야? 근데 담보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신용 대출인지 뭐 토지 대출인지 대출을 저는 대출이 얼마-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처음 알았어요. 은행 한 군데서 했을까? 세상에. 야 그 은행 지점장은 돈 와. 엄청 수당 받았겠는데? 대박. 삼성을 대출을 해준다. 네. 와. 야 내가 삼성이 우리 이거를- 고객이야. 이번에 그 상속세 낸 거 우리가 대출해줬잖아. 이러면은 깜빵 담보 대출. 예. 와우. 예. 진짜 그 5천억을 이게 5천억이 신용이 더 웃긴 건데 이것도. 네. 아무튼 대출 5천억을 받기로 했다고 하니까. 되게 네. 신기하다. 이자는 얼마냐고. 그러게요. 아니 아무리 진짜 이재용한테 1년에 35% 받겠어요. 네, 한 2, 3%나 받겠지. 왜 그렇게 저리로 해주는 거야? 아니 그럼 뭐 이재용이 그럼 러시안 캐시 가서 5천억 빌렸겠어? 아니 근데 은행에 5천억 원이 있어요? 아 나 왜 이러니? 나 너무 없이 살았다. 아니 지금 10조세를 추하는 송작가 TV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5천억 대출 받은 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멘탈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아 지금 나뿐만 아니고 지금 시청자분들 다 똑같아. 뭘 담보를 해 5천억을 주냐고 지금. 나는 그거보다도 이 5천억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출업을 시켜주지 않을까. 은행에 가서 자살해야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형집행 정지를 대출 심사 서류 아니 대출 서류 사인하러 가야 된다. 근데 대한민국 실명제라서 그래서 대출 안 형집행 되면 정지를 어떡해? 해주지 않을까? 네. 대출 안 되면 다시 깜빵이 들어가고. 아니 근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1차로 납부해야 할 2조 원이 있대요. 이 2조 원은 배당금 등으로 만든 예금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5천억이라고는 말이 안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5천억을 금융기관에서 받기로 했기 때문에 1조 5천억은 어디서 지금 그 자기 배당금이나 뭘로 해갖고 만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형제들 다 십시일반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재용 뭐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면 2조 원 중에 약 7천억 정도가 이재용 부담이겠지.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그럼 엄마나 이런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가 또 대출 받든지 오빠한테 빌리든지 하겠지. 뭐 이 재용이가 그것까지 다 책임지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2조 원 중에 재용이 몫이 한 7천억 된다고 보면 야, 현금은 2천억이고 대출을 5천억을 땡기는. 아, 이거 빚으로 세금을 내네? 따져놓고 아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궁금증을 가진 기자가 있어서 조사를 했더니 이게 한 은행에서 개인에게 5천원 이렇게 큰 돈을 좀 대출하는 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은행권들에 조금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야?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이 회장 대출을 위해 갖고 은행권이 공동으로 대출 또 출자를 뽐빠이. 하는구만. 뽐빠이 대출하는 거. 참 대단하다. 근데 이제 뭐 야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뭐야. 우리는 한 3천억까지 가능해 뭐 할 수도 있고 나머지 한 1,000억 원은 니들이 맡을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야 진짜 희한하다.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하도 이런 얘기를 듣고 살다 보니까 자꾸 내 비루한 현실을 잊어버리게 돼. 여기 막 몇 천억, 몇 조 막 이렇게 나오니까 단위 자체가 차원이 다르니까. 이건 뭐 전뭐 이건 내 뇌피셀이에요. 또? 제가 이제 그 어떤 분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적을 받은 얘기가 있어요. 지적. 송 작가 3년 전에 남배우랑 할 때는 비트코인 사라 그랬잖냐. 그때는 뭐 80만 원 할 때고요. 지금 8천만 원 할 때 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그래갖고 순식간에 200, 500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랑 왜 마인드가 바뀌었냐라고 비난하셨는데 이게 진짜예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을 사라고 권유할 수 있었던 제 그 개인적인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삼성경제연구소가 네. 비트코인 가격을 2억까지 봤어요. 그 당시에 50만 원 넘어 거의 100만 원 근접했을 수준에 네.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년 안에 2억까지 간다는 저기 보고서를 내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뇌리를 싹 스치고 간 생각이 뭐였냐면 삼성이 비트코인에 샀다. 묻었구나. 그 생각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는 쟤들이 저런 얘기를 하지. 경제 보고서를 내지.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갖고 2억을 간다고 치면 그 당시에 삼성에 있는 그룹에 있는 자금 운영 팀이나 회장이 과연 그 비트코인을 하나도 안 샀을까? 돈이 많아서? 나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삼성경제연구소가 하는 얘기 하나하나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진짜.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그 당시에 소스가 있어갖고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안 샀어요 그 양반이. 그러다가 이제 200이 금방 넘었고 한 달 만에. 네. 네. 그 다음에 500이 금방 넘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500 정도 할 때 우리 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같이 방송했던 맞아. 기억이 나요. 그때도 방송했었다는데 네. 그때 나는 솔직히 불안하긴 한데 네. 투자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 상승세는 유지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때가 작년이요? 재작년. 재작년? 아니야. 재재작년 3년 전. 3년 전에. 저기 팟캐스트 할 때니까. 네. 아무튼 이제 그때 그랬는데 아무튼 비트코인 가격이 900이 넘어간 거예요. 900이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이제 주변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야, 900이 넘었는데 어떡하니까.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이 1000만 원이 천정일 것 같으니까 그냥 접으십시오. 팔아라. 이미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만두고 나가세요. 그래갖고 900에서 1300 사이에 그 사람들이 그걸 다 팔았어요. 팔았어. 그리고 2300이 됐죠. 바로 3일 만에. 와, 그 다음부터 막 그 원망과 뭐가 막 날라오는데 그거 오래 못 갔어요. 금방 다시 이제 1800, 1500 떨어지긴 했었는데. 아니 근데 어차피 그때 팔았어도 버셨잖아요. 벌었죠. 충분히 벌었는데. 그때는 벌었지. 그때. 더 벌 수 있는 거는. 네가 3일만 더 갖고 있으라고 했으면 2천만 원 더 벌었어. 2배로 버는데 그거를 못 벌었다고 그 원망을 들었는데 시설에 포함한 마스크 재료 대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 배우가 1500이 됐을 때 비트코인을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아이고. 왜 1,500에 들어가요? 아니 다시 2000 넘어갈 줄 알고. 아. 더 벌 수 있을. 왜냐면 이제 줄 본인의 어떤 분인지 몰라요. 네. 앞에는 잊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1000원, 2000을 갔다 왔으니까 다시 2000을 간다라는 차원에서 들어갔어요. 네. 이게 내려왔습니다. 네. 700, 800까지 내려왔어요. 네. 1000에 또 들어가셨습니다. 물을 타느라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저는 한 450까지, 500까지 갈 걸로 봅니다. 라고 생각해.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1000에 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진짜 500까지 가니까,
그때서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왜 팔아요? 그건 또. 아니 너무 물을 일찍 타버려갖고 네. 자기가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나. 그 비싼 물을 터갖고 발을 씻어버린 거죠. 아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한 2년 동안의 지리한 그 어떤 정체 구간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다시 터져 올라오면서 이제 폭발 장세가 되니까 이게 이미 팔아버린 코인이지만 자기가 갖고 있었으면 그게 얼만가라는 걸 생각하니까 뭐 몇천 되는 거 아니에요. 몇천이 뭐야 억 되는 거지. 그게 만약 산 대를 다 갖고 있었으면 1,500에 샀어도 싸게 산 거지. 그러니까 마치 송 작가님이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 5천만 원짜리 땅을 그리워하듯이. 500억짜리 그 땅을 그리워하듯이 막 그런 마음인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요동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을 만들 때 과연 삼성의 자금 운용부에는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이 쌓여 있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비트코인 실명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여론이 빵을 씹을 때 네. 혹시 비트코인 실명화를 원하지 않는 제도화를 원하지 않는 모종의 그룹이 있어서 아하. 거기에서 배후 선동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혹도 해본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0만 원, 60만 원 할 때 비트코인 1억, 2억 간다고 삼성경제연구소가 그 당시 발표했던 보고서는 실제 팩트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의심을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언론이 왜 이 난리를 치는지도 알겠네. 아니 그러니까 내 내피셜이지만 지금 이거를 제도권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드러내게 되면 일단은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이 걱정이 아니고 네. 실명화를 했을 때 사회적 여파를 생각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애들이 지금과 같은 어떤 반대 여론들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고야. 뭐 최근에 뭐 앨런 머스크도 한 1,000억 해먹었다며. 네. 팔아버렸어. 팔아버렸다고. 이 개쓰레기가 자기 테슬라 운영하면서 나 앞으로 테슬라 비트코인 받고 팔 거야 그랬잖아. 비트코인 받고 한 대도 안 팔았어요. 그래놓고 그 비트코인만 가격 올려가지고 본인만 돈 벌었죠. 본인만 주식 해갖고 그 까먹은 거 그 한 1,000억 땡겨가지고 갔는데 네. 아니 1,000억을 땡겨갔는지 1조를 땡겨갔는지 우리가 알게 뭐야. 알게 전자지갑을 본 적이 없는데 알게 뭐예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있죠. 네. 오, 씨, 이게 뭐야, 진짜. 이게 기승전 삼성이야? 아니 그러니까 삼성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고요. 지금 뭐 이거 상속 재산에 관련된 뭐 이런 얘기, 상속세가 몇 조다 뭐 이런 이슈가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와 그들이 돌리고 있는 어떤 자금과 그 영향력을 생각해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삼성의 기업 가치는 뭐 400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회 유보금 그 사내 유보금만 해도 해외에 1,000조가 넘는 유보금이 있다고 할 정도인데 지금 뭐 이거를 갖다가 소유하고 지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삼성 일가가 10%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갖고 이러한 경영을 한다고 치면 벌써 어떤 블랙 엔젤이나 하이트 엔젤이 나타나가지고 수십조 쏟아 부어가지고 채 갔지 삼성전자란 그룹을.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60%가 넘는 외국인들이 있겠냐고. 왜 내국인들이 안 갖고 외국인들이 갖고 있겠냐고. 내국인인 경우에는 전부 다 드러나요, 소유 지분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누가 갖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야, 그 배후에. 그런 점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지. 나는 의외로 우리 삼성이 굉장히 우리 삼성이. 우리 삼성이 사실 굉장히 핫한 네. 국민 기업일 수도 있다. 그 60%의 외국인 중에 최소 30% 이상이 삼성? 한국인일 수도 있다. 아니, 심지어 한 번도 한국을 안 나가본 사람일 수도 있다. 네. 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아, 저는 사실 왜 그 경제학자들이 아니 우리나라 그 대기업 구조 참 이상하다. 그렇게 소액의 주식 비중을 가지고 어떻게
소유주처럼 행동을 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게, 근데 이걸 아무도 왜 문제 제기를 안 하지? 이랬더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아니 아마존 소유주도 46%인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잖아요. 네. 지분이 46%예요. 아, 삼성은 4% 갖고 회장에 그러면 걔는 그거 다 팔고 4%만 갖고 있지. 그러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바로 기업을 뺏기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위험한 짓은 못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한다는 거지. 야. 그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 기업들.